안녕하세요. 이슈있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신영복 교수를 꼽은 사실 모두 아실 텐데요. 신영복 교수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영복은 1968년 지하혁명단체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학생지도책을 맡았다가 20년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된 인물입니다. 통일혁명당의 비합법 기관지 혁명전선 중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64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와서 보니 이미 김질라, 이문규 동지가 와 있었다. 신영복 동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전보다도 훨씬 고조됐다. 그러면 전원 모이셨습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그 사이 동지들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분투하신 결과 오늘로서 우리는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혁명의 전이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관지를 혁명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전원이 찬성했다. 철필로 긁은 등서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선 전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를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고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대목은 비밀리 약속 장소에 모인 통역당 무리들이 혁명전선의 창간을 공식 선언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으로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인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8년 통역당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경제학원론을 가르쳤던 신영복은 2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뒤에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오래전 신영복의 영향으로 통역당에 입문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성공회대 교수였고 연예인 김제동, 가수 윤도현도 성공회대에 몸담은 신영복이 배출한 좌파 명사들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 김종태에게 포섭대 사상교육과 학습을 받은 신영복은 학교 후배인 박성준을 끌어들여 합법 기관지인 청맥 발행을 이끄는 등 그룹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신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문에도 1966년 중승경 김질락은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의 한 다방에서 국회에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김종태를 만나 그에게 신영복을 포섭하였다고 보고했고 김종태로부터 신영복에게 교양을 주어 하부조직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반국가 단체인 국회를 이롭게 했다. 라고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통역당의 주역 김질락이 감옥에서 지필한 쑥이 주암산을 보면 통역당과 산하 조직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인 지하당이었음이 명확해집니다. 그는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 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역당의 조직 상황과 활동 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통역당은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에 대한 군중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은 우두머리 격인 김종태 등 통역당 조직이 공안 당국에 검거되고 사용되자 그에게 최고 훈장인 금성메달과 국기훈장제 1급을 내리는 등 북한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거 당시 무장공작선 한 척 등도 압수되며 반정부와 대정부 공격을 유발하려는 데 주력했다는 것도 파악됐습니다. 양동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발췌한 신영복의 어록을 살펴보면 그가 철저한 반미 반자본주의자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원인이라는 환상을 청산하고 미국이 한국의 친미적 분단 정권을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하위 경제 구조를 편성한 나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의 험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한이 자기들의 경제 문제에 전략 투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 핵의 기본이다. 북한 핵을 북한 정치 지도자의 야심이나 북한의 정치적 오판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1998년 8월에 월간 잡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사상 전향을 부인하였고 2003년 인문교양 개간지 황해문화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민족의 세계와의 관계 방식에 있어서의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체성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축은 개방성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문화적, 물질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라는 말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난하였습니다. 전향을 부인하며 여전히 한국을 비난했던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이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밝혔습니다. 신영복 씨의 빈소에는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붐비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영복체는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영복체로 쓴 표어를 사용 중이고 국가정보원은 신영복체로 쓴 새 원운석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손혜원 전 의원이 디자인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 홍범도 장군의 현충원 묘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현수막, 경기도의회 간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도 신영복체가 점령했습니다. 2020년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신영복 글씨체가 쓰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맞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신영복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 42억 8,100만 원을 배정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소통채널 내 손 안의 서울은 신영복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더불어 숲길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숲길이 신영복을 기리는 길이라며 그의 서화작품 31점이 전시돼 있음을 홍보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의 서울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더불어숲 교육이나 신영복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 신영복체가 넘쳐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여러 거물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슈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